안녕들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셔서. 지난번에는 제가 깜빡하고서 맡은 강의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서 한 분이 썼는데 그 양반이 쓴 얘기 중에서 자기가 에모리에 있을 적에 에모리에서 저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달라고 해서 가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한 옛날에 양반이 어디를 가던 중에 주막에 들렸는데 마침 주막에서 자기 방에다가 떡어머리 중하고 같이 잠을 자라고 해서 같이 잠을 잤는데, 그 중이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는 양반이 깊이 잠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하느라고 자기 칼을 꺼내가지고서 상태로 쫙 잘라서 그 옆에다 놓고서는 살그머니 중은 떠났어요. 이 양반님이 떡하니 눈을 깨서 보니까 이 중녀석이 있나 없나 하고서 머리를 만져보니까는 그 중이 틀어놓고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 녀석이 자기 상투 잘라서 자기 머리에 상투가 없어진 건 모르고 그러면 그렇지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권사님 목사님 백을 저기다 둬두시고 오셨다고 옆에 분이 말씀하셔서 본인을 잊어버리고 백만 들어와 있지 않으면 다행이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재미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제가 얘기하는 중에 혹시 영어 단어 수들에 대해서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그냥 허틀어져서 쓰는 말들이 많은데요. 양해해 주세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거는요, 여기 앉으신 분들에게 인컴텍스 보고를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은 이제는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세금을 보고해야 하시는 분이 반이 안 되실 겁니다. 내년도라면은 이제 2026년도를 말씀드리는데, 2026년도에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16,800불인가요? 인디비주얼리. 그러면은 둘이 합하면 33,000불 선이 돼요. 그것이 넘지 않는 사람은 보고할 필요가 없고, 또 인컴이 소셜 세큐리티만 받는 사람은 10만 불이라도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인컴 텍스를 어떻게 보고하느냐 하는 것은 거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연세들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손자, 증손자 이렇게 보면서 얘들에게 어떻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미국 세법에서는 누구에게 뭘 주게 되면은 기프트 텍스, 증여세를 한국말로 기프트 텍스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액수까지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액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제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동생에게 조금 도와줘야겠다. 조카가 있는데 조금 도와줘야겠다. 이런 경우에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 또는 조카, 손자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훗날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씨앗을 담아주기 위한 우리의 주는 중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상속세를 어떻게 하면 내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연구에서 이 소위
그 세금 보지 않고 줄 수 있는 이 증여 이런 이제 테크닉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방법 중에서 상속세를 줄인다는 것은 부자 얘기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에서 상속세에 걸리지 않게 나한테 수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대강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필요는 없지만 내 아들 손자 여기서는 이제 손주들 얘기죠. 벌써 이제 아들 딸 지나갔어요. 이제 손주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얼마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2025년, 2026년은 19,000불까지 주게 되면은 그 준 금액에 대해서는 IRS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또 누가 물어도 내가 19,000불 한돈에 해서 아무에게 줬다 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19,000불 얘기가 나오는데 이 19,000불을 하게 되면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그 19,000불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19,000불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간에 줄 수 있는 금액이 19,000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황장로님 경우는 황장로님도 손주에게 19,000불 주고 사모님도 19,000불 줄 수가 있고요. 또 손주가 결혼했으면은 그 며느리에게도 황장로님도 19,000불, 사모님도 19,000불 하면은 38,000 두 배 합하면 106,000불이 갈 수 있어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애들에게 어렸을 적에 돈을 3,000불, 4,000불 이렇게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넣어준 금액이 20만 불 넘는 액수까지 크신 걸 봤어요. 애가 칼리지 가는데 발로세가 보니까는 은행에서 커가지고서 돈을 안 썼으니까는 20만 불이 돼요. 커요, 굉장히. 그러면은 내가 지금 20만 불을 누구에게 상속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조금씩 준 것이 20만 불이 됐으면은 결국 무슨 얘기인 거니? 그 수혜자,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경제 기반을 잡는 쉿돈으로다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 19,000불 이 한도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19,000불씩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묻기를, 그러면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19,000불씩을 주셔도 제가 기꺼이 받고 IRS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꼭 아들, 딸, 친척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19,000불을 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부부간이 합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36,000불씩 주게 되면 큰 돈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좀 불안해서 묻는 얘기죠. 그것을 어카운트를 제가 은행에다 오픈하고 제가 사인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주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위험한 얘기입니다. 서로 기본적인 인텐션이 애에게 주기 위한 것이지만은 애가 혹시 잘못 쓸까봐 또는 엄마 아버지가 그 돈을 잘못 이용할까봐 그 권리를 자기가 갖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사인하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점이 돼요. 그러나 만일에 애가 받는 사람이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준 다음에 그 즉시 트러스트에 집어넣어서 트러스트 레귤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고 그 아이가 몇 살 되면은 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테크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19,000불에서 그 38,000불 액수를 위해서 트러스트를 맺는다면은 그 만드는 해의 비용이 조금 그 수혜 그 베네핏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테크니컬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만일에 우리 아들이 금년도에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얘가 다운페이가 할 돈이 없어서 내가 12만 불을 보태줬습니다. 할 적에는 19,000불, 만약에 자기하고 자기 처하고 두 사람이 그 20만 불을 줬으면은 36,000불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보고하는 양식은 IRS에 보고하는 것이 우리가 인컴택스 보고할 적에는 1040 용지를 쓰는데 그것은 709를 써요. 그래가지고서 그건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보고하는 것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실제 보고한다고 해도 그 해에 나온 거기에 나오는 내야 하는 세금은 내진 않습니다. IRS에 등록을 해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만 2천 불을 이 사람에게 줬다. 등록해 놓으면은 내가 앞으로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든지 누구에게 주는 것이든지 그 709 해당하는 금액을 준 금액은 IRS에서 조관형이 앞으로다가 다 어큐뮬레이션 해놔요. 해놨다가 내가 죽을 적에 내가 상속하는 재산이 금년도에는 15억 불이에요. 15 밀리언 달러. 제 처하고 저하고 둘이 합하면은 30 밀리언 달러까지 세금을 안 내고 상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9,000불 한도액에서 줄 적에는 그 내가 상속시키는 재산이 30 밀리언 달러가 되더라도 거기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때 가서 준다고 생각 말고 지금 그 주어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19만 불을 걔에게 상속세를 안 물고 줄 수 있다 해서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19만 불 이 보고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상속하는데도 영향을 안 줍니다. 단 19만 불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이 주어져요. 만일에 내가 내 동생 또는 자녀들, 손주들이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을 내줬다면 그것은 기프트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누구에게 전혀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19,000불 주고서도 등록금을 내줬으면 그 등록금에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등록금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학교에서 말하는 튜이션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 있는 애들은 등록금뿐이 아니고 거기에 또 학교에 기숙사비 룸앤보드 돈이 들어요. 룸앤보드 돈은 기프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자금이라고 해서 우리의 금년에 무슨 스탠퍼드가 있는데 걔 아파트 비용 해서 한 8만 불 들어서 내가 8만 불 내줬어. 그건 보고할 필요 없대. 아니에요. 등록금만 보고 안 하고 나머지 룸앤보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미스텍을 해서 제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너그럽게 자기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의 크레딧 카드를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애들이 기름값 무슨 학교 다니면서 점심 먹는 맥도날드 값 이런 것을 크레딧 카드 찾아오는 엄마 할머니가 너 그거 내가 줘준다 하고서 내주거든요. 그것은 기프트 19,000불 넘을 적에는 보고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이 직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걔가 사는 동안에 돈을 줘서 1년에 보니까 한 7만 불 해준 사람도 봤어요. 제가 세금 보고 오는데 그거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만일에 보고를 포멀리 할 적에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해서 관계없어요. 보고만 하면 돼.
그러나 보궐 안에서 걸리게 되면 페널티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꼭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 물론 뭐 이제 자기가 못하면은 그 어카운턴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겠죠. 들어도 보고는 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외에 또,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자녀 중에 누가 목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줘야겠다 생각할 적에는 12월 31일에 19,000불씩 해서 부부간에 사는 사람 76,000불을 주고, 그 다음에 1월 1일날 하룻밤 사이죠. 1월 1일날 떠줘도 IRS 계산은 연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불과 뭐 하룻밤 자고 나서 돈 주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플랜에 사용을 해주세요.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부부간에는 와이프가 허스밴에게 또는 그 남편이 자기 와이프에게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얼리미티드 무한정입니다. 안만 줘도 관계가 없어요. 네, 관계가 없어요. 단 우리 한국 분들에게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적이 미국 사람이 아닌 사람, 국적이 한국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에게 돈을 줬으면은 그 한도액은 1년에 19만 불입니다. 19만 불을 초과하지 못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세법 핸들할 적에 6만 5천 불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매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영향을 줘가지고서 그 액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래서 그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은 그 한도액이 19만 불이라는 것은 생각하시고서, 혹시 자녀들 경우에도 한국에 근무하러 가서 한국에서 이쁜 귀수가 있어가지고서 결혼하고서 왔는데 오면서 뭐 하느라고 자기 처에게 뭐 자기가 저쪽 오면 뭐 50만 불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거 세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는 뭐 꼭 금액이 얼마다는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외국인 경우에는 만들 수 없다들 하는 건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전화 여러분들이나 밥숟갈 놓고 돌아서게 되면 밥숟갈 어디다 놨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기프트 텍스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는 좌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왜 그런 거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가져오는 분도 있지만은 한국에 있는 말 잘 듣는 조카에게 주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한국에서 그 미국에 와 있는 그런 조카들에게 뭐 여기 생활비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8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좀 플랜을 해봤어요. 제일 먼저는 제가 지금 이 컴퓨터 이거 쓰는 걸 잘 뭐해서 엑셀을 쓰면 좋은데 제가 그냥 월드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에는 주는 사람, 이게 나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건에 따라서 미국에게 세금 보고해야 하나 한국에게 세금 보고해야 하나, 이렇게 잡았어요. 그걸 보시면서 제 설명을 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예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이것은 미국 시민 또는 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들 뭐 다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돈으로다가 재산으로 주었을 적에 그때 세금 보고를 어디다 해야 하나, 그때는 미국에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조카들한테 여러분들 뱅크 어카운트에서 10만 불을 빼서 너 집 사는 데 써라 하고 줬으면은 그것은 보고는
미국에는 보고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재미있는 여기서 포뮬라가 나옵니다.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물어요. 한국은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둘째는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주었을 때 있죠? 네. 주었을 때는 미국에도 세금 보고해야 합니다. 왜? 내가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한국은 받는 사람이 보고하게 되죠? 한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혜는 이중과세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 세금 물은 것이 미국에는 그 세금 낸 데에 대한 크레딧을 주고 미국에 세금 낸 것도 한국에서 같은 내용이면은 크레딧을 주게 돼 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는 세율이 높아요. 그래서 공개가 되는데 미국에는 주세금이 있고 연방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하면 오피셜리 메릴랜드 여기다가 뇌를 냈어요. 한국에서 세금 내는 것이 한국에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는 같이 이퀄리 메릴랜드에서도 크레딧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텍스 계약이 최적인 기억으로 1976년인가 5년인가 됐어요. 이게 한국하고. 그래서 서로 크레딧을 주게 되는데 그때 얘기했더니 메릴랜드 스테이트 정식으로 우리에게 온 편지가 우리 메릴랜드 스테이트는 한국하고 제 말 들리죠? 뒤서 한국하고 세금 계약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국하고의 관계에 이루어져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줄 수 없다는 그 표시를 받았어요. 제가 낼 적에도 그건 익스펙트 하고 냈어요. 그러나 혹시나 하고서 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세금 내고 오는 것은 한국에서는 국세청에서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같이 모두 받아가지고서 국세청에서 지방에다가 돈을 내주기 때문에 세금 낸 것은 국세 낸 것만 계산하지 지방세 낸 것은 계산 안 해요. 그런데 그 둘로 됩니다. 대개 경우에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또 거기다 부과해요. 부가세를. 그래서 전액이 크레딧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넘버원이고 둘째는 크레딧을 계산할 적에 그 외국에서 생긴 인감에 대해서 매칭으로 100% 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한 75, 대개 75% 뭐 이렇게 되고서는 그때 까지 못한 것은 다음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한국에다 세금 내는 미국에다 세금 내야 하는 외국 수입이 있을 적에 그 잔액으로다가 다시 까줘요. 그런 캐리어가는 되는데 당해에 그 X 전액을 크레딧을 주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 거니 한국에서 살던 집을 한국에서 팔면은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 정리를 해야죠. 대개 경우는 미국에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아요. 많은데 미국에서 크레딧 계산을 하면은 전액을 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로 많이 나와요. 물론 많이 그 전액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 내야 하는 세금의 한 20% 30%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크레딧을 100%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돼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한국에서 그 파는 집이 캐피탈 게인이 100만 불이 나왔다. 그러면은 100만 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충분하게 내고 왔는데 실제 여기서는 한 20만 불 내지 25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온다고 그 짐작을 하세요. 단 1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 25만 불에 대해서 크레딧 못 본 것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의 그 은행에서 나온 이자 수입이 있는데 그 이자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넘어온 그 캐리오버된 크레딧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집 팔아서 이렇게 캐피탈 게인을 보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깐대더라 하는 생각은 머리에서 좀 눌러주세요. 양쪽에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돼요. 다 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불 세금을 물었으면 미국에서는 계산할 적에 10만 불이 나와도 한 7만 5천 불만 까지고 2만 5천 불은 내년의 수입으로 넘어가요. 근데 내년에 수입이 없거든. 없으면 결국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크레딧은 내가 금년에 미국에서 세금 낼 돈이 없을 적에 그냥 무조건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에요. 리펀드라는 말을 우리 쓰는데 리펀드는 제로예요. 없앴으면 되는데 리펀드까지는 안 돼요. 요것을 그 머릿속에 계산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주었을 적에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의 조카 녀석이 내가 참 사랑하는 조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조카에게 내가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시닥에서 나오는 10만 불을 줬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고 한국에서도 세금이 들어가요. 왜? 한국에 있는 조카를 줬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세금을 거둬주는 것은 미국에서도 줬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물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물어야 돼요. 이중이 되죠. 이런 문제 상당히 테크니컬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금을 다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으로 증여했을 적에 한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뱅크 어카운트가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미국에 아들 유학을 보내놓고서 그 아들에게 살라고 집을 하나 사주는데 내 미국에 있는 돈을 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거주자가 재산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를 하고 그러나 한국에는 보고하지 않아요. 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다음에 재밌는 케이스는 요거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돈으로 미국에서 미국에 돈을 줬을 적에 옛날 제가 이게 이그젝들이 맞는 백그라운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김 어느 대통령이 자기 막내 아들이 LA에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받아가지고선 골프장도 사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대통령 하나는 그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그 뭐 몇 밀리언 달러짜리 그 집을 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신문에 벌컥하게 했다. 이게 무슨 돈이냐 어쩌고 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돈으로 미국에 돈을 줬을 적에는 받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세금 안 물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그 돈은 주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세금 안 물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몇 번을 지금 설명했나? Number 6. 노노 예? 6.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 얘기하죠. 네. 안 물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니 내가 한국에 밀려내야 한대. 예? 내가 또 한국에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아들 자손이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 너 거기 살아라. 너 사는 돈은 내가 보내주마. 거기서 한국에 있는 어카운트로다가 미국에 보내줘서 그 아들이 집도 사고 사업 그 돈도 장만 마련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키포인트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받는 사람은 미국에다 보고할 필요가 없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도 보고할 필요 없죠. 주는 사람은 한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양쪽 세금을 안 물고 돌아오는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그 국세관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그게 안 돼요. 그 법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유전이 한국에서 돈 나갈 적에는 세금이 클리어한 돈이래야 나갑니다. 그러나 클리어한 돈이라는 것이 우리 황상무님 경우는 한국에서도 공인회 계산하셨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한국에서 세금이 돈이 클리어된 돈이거든요. 그것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한국에다 세금 보고를 세금 더 내지 않고 보낼 수가 있죠? 장모님. 그렇죠? 받는 사람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비즈니스 하나 샀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프트 텍스를 양쪽 저걸 이용해 가지고서 클리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얘기했더니 국세관이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 추적해 가지고서 돈을 준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은 준 사람은 세금을 안 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권력이 있고 인플루언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못 건드립니다. 그럼 그냥 넘어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누구가 뭐 뉴저지에 그 사이에게 뭐 $4 밀리언짜리 집을 사줬다 그러고 뭐 어느 누구는 또 LA에 뭐 그 막내 아들한테 골프장을 사주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거 제 생각에는 세금을 컬렉션을 못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내가 그거 신문에 떠들어도 세금을 컬렉션 했다는 것을 보도 나오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차트에 6번이가 노노에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돈 가지고 줬을 적에 노노입니다. 노노 이거 노노가 맞네요. 내가 노노가 맞아요. 이게 세금 빠져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노가 맞아요. 이걸 하면서 보니까 저도 착각이 돼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7번 봅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 사람에게 주었을 적에 미국에 있는 돈을 한국 사람에게 주게 되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고 한국에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물어야 돼요. 이건 이민들가 있을까 돈이 많이 쓰였어요. 예? 돈 액수에 따라서 19,000불을 넣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넘어야 예, 19,000불. 근데 한국은 19,000불이 아니에요. 한국은 그 납세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19,000불이면 액수가 큽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는 그 금액을 제가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나갈 때 돈을 가져가면 10,000불 아래로 가져가면 세금. 아,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덟째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한국에 가진 재산으로 증여했을 적에는 미국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건 심플하죠.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미국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문제,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주는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이 텍스 플랜을 잘하게 되면은 돈을 남겨주면서 세금을 안 물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재무관한테 얘기한 결과는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할 적에는 뭐 조사해서 더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I don't know. 왜 그러냐,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조카가 병원에 들어가서 앓고 있는데 병원 비용이 급해서 내가 돈 10만 불을 병원에 돈을 그때 내주기 위해서 돈을 내줬다 할 적에는 그 조카에게는 10만 불을 줬지만은 한 푼도 자기가 사용할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물어요? 그러나 주는 나는 돈 있으니까 주었거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라. 그거의 원칙이. 예. 근데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 비용 때문에 다 없어져서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세금을 물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국법은 그래요. 뭐 시별 포인트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시민으로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은 사람은 이 근로소득이라는 말은 인베스트먼트에서 돈을 벌었다든가 뭐 렌트할해서 돈을 벌었다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가 근무해서 받는 봉급으로 벌었을 적에는 13만 2,900불까지는 세금 액수에서 비과세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그 돈 버는 사람들은 그 세금 계산할 적에 그 디덕션에서 그래서 그 자기가 버는 금액의 한도가 13만 2,900불을 넘을 적에 넘는 금액만 보고하고 그 액수는 공제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 문제가 벌어지는 중에서 요즘에는 한국에 미국에서 역이민 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LA도 많고 제가 놀란 얘기는 이번에 우리 최혜원 집사님 이삿짐 나르는 회사 보고서 그렇게 이삿짐 나르는 게 많으냐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는 이삿짐 때문에 많대요.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다뤘어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원gon이 지난 5년 동안의 세금 보고를 한 액수가 얼마냐, 뭐 미국에서 얼마를 살았느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원칙적인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지난 그러니까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갔을 적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갈 적에 지난 5년 동안에 세금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세금 보고를 안 했으면은 이 혜택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 $2밀리언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보고를 해야 하고 안 해야 하고는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갈 적에는 집을 서로 팔지 않고 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태리 별장 다 파는 걸로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짜에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상 캐피털 게인 텍스를 계산합니다. 가상 텍스예요. 안 팔았으니까 가상이죠. 그 액수를 계산해 가지고 세금 액수가 20만 6천 불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2밀리언을 초과하는 사람만 그 20만 6천까지는 세금을 안 물고 잔액의 세금을 물어야 돼요. 이건 안 팔고 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소위 그 지상배당이다, 뭐 지상소득이다라는 말 쓰죠. 장로님 맞죠? 그 지상배당. 예. 그런데 지상이에요. 완전히 팔지 않고 손으로 들고 나온 게 없는데 페이퍼상으로 이익금 나온 것에 대한 소득세를 물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키포인트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시가로 2밀리언 달러가 넘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캐피털 게인을 다 계산해 보니까는 팔았다고 가정해서 계산해 보니까는 20만 6천 불이 넘었다 하는 그 금액.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고, 그 다음에 지난 5년 동안에 내가 세금 보고를 충실하게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개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데,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한국 가는데 어때? 그게 아니에요. 미국을 벗어날 적에는 그것에 대한 세금을 다 뺐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서 조상한테 상속받은 산의 그 재산도 계산합니다. 미국에서요? 어머나 세상에. 왜냐면 미국의 세금은 월드와이드 인컴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련에다가 인베스트해서 돈을 받았어도 세금 보고 해야 돼요. 중국 사람 얘가 그러더라고. We don't report those things. 중국에 있는 거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 보고 해주는 것도요, 중국은 보고 안 해. 안 해, 아주.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그 미국의 법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는 은행이 몇 개는 있을 건데, 여하튼 중국에 있는 그 이 인컴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아직까지 저는 못 봤어요. 소련 건 보고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거 보고하는 못 봤어요. 하여튼 중국이라는 나라가 희한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중국을 가 있는데요. 아마 그 네고시에이션 하는 중에서 서로 어그리 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앞으로 그게 집행되는 것이 몇 퍼센트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문제일 거예요. 예. 미국도 그걸 계산하고 있고 중국도 그걸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바라는 것은 저 이란 문제나 좀 조용히 끝을 맞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해 주길 바라는 거지, 그 외에는요, 뭐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중국이 납니다. 사우스 차이나 그 이권을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얘기 하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서로 간에 법 집행하는 것은 그런 엉터리 내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기 바라요. 지금 아까 미세스 강의죠.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가는데 10,000불 이상은 못 가지고 간다더라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10만 불 가져가도 괜찮아요. 아니 여행도 여행도 괜찮아요. 단 보고만. 은행에서 10,000불 이상을 인출해 가지고 현찰로 가져갈 적에는 은행에서 IRS에 보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벌써 20년 넘은 얘기인데, 은행에는 일반 커스터머들 상대로 해서 뭐 예금 받고 꿔주고 하는 그런 은행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적어졌는데, 큰 거래만 핸들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스 팔고가 지금 우리 창구에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월스 팔고는 옛날에
그 뉴욕에서 있어가지고서는 주로 그 국제거래 뭐 이런 것만 먼저 했는데 월스파고가 그 송금하는 보고를 IRS에 보관했다고 해가지고서 4.5 밀리언인가를 페널티 받은 일이 있어요. 은행이. 네. 그런데 그 은행들이 이제 그 뒤로는 정신 차려가지고서 그 10,000불 이상 인출할 적에는 IRS에 틀림없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묻더라고요. 그 오늘 내가 가서 5,000불 빼고 내일 5,000불 빼면 되지 않습니까? 대개 경우는 리콰이어진 않는데 99%는 그런 경우에 IRS에 보고를 합니다. 은행이. 그것은 뭔거니 서스피시어스한 그 트랜잭션이 있을 적에는 보고하라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은행에서 캐시에서 안 쓰는 사람이 은행에 가고서 7,000불, 100불짜리로다가 달러에서 가져왔으면은 내가 그것은 IRS의 은행에서 보고한다는 것을 아주 익스펙트 해야 돼요. 또 은행에다가 입금시키는 것도 10,000불 이상의 현찰을 입금시킬 적에는 은행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건 경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리코스토어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이 체크가 좀 오면 2% 디스카운트하고 돈을 내주느라고 그 현찰을 뭐 5만 불, 10만 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체크 들어오면 입금시키고 또 현찰로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다른 카운트에서 그 장사를 하는데 락빌 은행에 가서 25,000불을 캐시했더라고요. 캐시했는데 그것 때문에 IRS에서 불렸어요. 그래서 쭉 내가 이제 그 디펜서라고 앉아서 이 얘기를 하는데 락빌 뱅크에서 그 캐시한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How did you find it out? 그랬더니 we have way. 그 조사는 그 조사기관이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그 디트로이트에서는 우리 은행에 핸들하는 것을 직접 IRS가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거래하는 지점에서 보고를 안 했어도 자기네가 보고서 서스피시한 것은 꺼내갖고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찰 찾는 것, 현찰 입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지나간 얘기일 겁니다. 제 클래스 하나가 장사를 하는데 주말이면은 캐시가 한 35,000불이 들어오네요. 식당인데 커요. 내가 식당 이름을 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뭐 1불, 10불, 5불짜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그 다음 화요일 날 해야 돼 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세금을 센 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벌써 자기 나타나게 되면은 은행 텔러가 얼굴부터 찌푸린대.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뭔고니 12시까지는 그 런치 비즈니스 해야 하니까 주로 은행 문 닫기 그저 한 30분 전에 2시 반쯤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하는 걸 싫어한대. 그래서 거기에는 그 은행 그 지점장이 야 다음부터는 가져올 적에 9,500불만 입금시키고 그 다음날 9,500불 더 입금시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캐시 걔들 그 내기주는 하이웨이 트래픽 컨트롤 오피스라고 그래요. 그 리치몬드에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는 파티큘러한 이 텍스페어가 9,500불을 매일 입금시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은행 어카운트를 전부 프로즈 시켜놓고 인베스트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 하는 소리가 은행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은행에서 그걸 얘기를 합니까? No, we never told him so. 그래갖고서 이 사람이 아주 그 스마트하게 거버먼트를 쏘기 위한 그 비즈니스맨으로 인터프리트가 됐어요. 그 사람이 조사하면서 IRS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IRS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디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파는 거 쫙 그 데일리 정리해서 크레딧 카드 들어온 캐시 들어온 거 다 정리하고
은행에 입금시키면 다 해서 그 며칠간 쫙 하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나가요. 날짜는 틀려도 주간으로 이렇게 맞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짚어서니까 IRS에서는 legally it's okay. 그 IRS에서는 클리어가 됐어요. 그런데 요 그 하이웨이 트래픽 컨트롤 오피스에서 나가져온 소리가 No, you are trying to 거버먼트가 썩게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그걸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35,000불을 딱 자기네 지켜주고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리간이 파이팅하면 찾을 수는 있는데 로이하고 내가 계산해 봤더니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기획은 리갈 비용이 데피니트리 5만 불은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더라. 하루씩 35,000불을 눈 뻔히 두고서는 그냥 뺏겼어요. 그러니까 만불 데파짓 룰이 뭐 이렇다든가 무슨 뭐 만불 찾는데 이렇다든가 이거 전부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내가 외국에 가기 위해서 돈을 은행에서 찾는다 그러면은 그 찾은 금액을 조사할 수 있다. 마음속에 가지고 이래요. 나 뭐 있던 돈 내가 은행에 항상 10만 불 더 두고 있는데 한국 놀러 가기 위해서 10,000원 정도 찾은 거 what's wrong with? 내가 벌어둔 돈 뭐 한국 가서 뭐 10,000원 쓰고 오는 거 what's wrong with?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그 조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꼭 염두에 둬두세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릴 적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 여러분들은 뭐 있으면 한국이죠. 한국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만일에 어느 시점이라도 은행 어카운트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합해서 10,000불이 넘었으면은 꼭 연말에 외국에 내가 돈이 있었다는 것을 폼 114를 이용해 갖고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것은 보고를 안 해서 핏값이 되면은 그 은행에 있는 전액 또는 25,000불 which one is more amount를 거버먼트가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것을 꼭 보고를 하는데 그 기준은 뭔거니 서로 내가 우리 삼촌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하더라도 내가 사인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건 보고하는 것도 IRS로 들어가지 않고 그 Financial Activity Crime 이 Detection Office로 가게 돼 있어요. IRS로 안 가요. 이 보고하는 거는. 그러니까 꼭 그러한 돈이 있으면 내가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서 서로 내 인컴은 세금 보고할 액수가 안 되더라도 내 가지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가 10,000불이 넘는다면은 그건 보고를 하세요. 많이 있어요. 이건 관련 사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던가 그런데 그것을 자기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준대요. 그냥 넣어줘서 있는 액수가 있다가 자기가 뭐 1년에 한 번도 가져오고 그러고 또 군대 또는 정부에 고위직으로 있던 사람의 리타일먼트 돈도 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몇만 불씩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꼭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티처스 교원 리타일먼트 돈이라든가 거버먼트 리타일먼트 돈이라든가 군대 리타일먼트 돈은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수입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으되 은행에 있는 잔고는 보고해야 합니다. 인컴택스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외에 한국도 다른 리타일먼트 펀드에 대해서 세금 보고 안 하는 걸 봤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게 보고를 돼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니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그리먼트가 없으면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원 리타일먼트 플랜하고 한국의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군인연금하고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어그리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다큐멘터리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고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아직은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왜 지금 한 5분 시간이 있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제가 받을게요. 운동선수들이 그 연봉 뭐 몇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에 대해서는 보고를 어떻게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임승재가 예를 들어서 한경으로 해서 미국에서 뭐 1년 동안에 뭐 10밀리언 달러 받았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때는 미국에서 돈 번에 대해서는 미국에다 인컴택스를 물어야 합니다. 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세금 보고를 해야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펜션을 만들어요. 펜션을 만들어 갖고서 펜션에다가 컨트리뷰션 하는 것은 세금을 안 무는데 펜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인컴에 대해서 몇 퍼센트 집어넣는 펜션이 있고 자기가 몇 살 돼서 리타이어 하면은 내가 지금 버는 돈의 85% 인컴은 가져야 살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번 금액의 85%에 대한 펜션을 집어넣어야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장로님 계산이 빠르실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금년에 10만 불을 번 거에 대해서 8만 5천 불을 받기 위한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해 가지고 그 프레젠트 밸류가 금년에 펜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이 돼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인컴택스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좀 계산들이 복잡해요. 네. 그러나 지금 운동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100에 99은 그 플랜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돈을 받기 시작하죠. 특히 지금 페덱스는 20밀리언 달러 작년에 위닝한 사람이 아마 23밀리언 달러인 거 받았죠? 그럼 23밀리언 달러 금년에 주는 게 아니에요. 리타이어 한 다음에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경주 선수가 그거 받아가지고서 지금 받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누구예요? 지난번에 누군가요? 제주도 친구 하나 PGA에서 받은 거 있죠? 그때 위너로다가 타이거 우드 이긴 친구. 네. 그 사람들도 아마 그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당당히 안 내고 이제 좀 미는 적어야 되죠. 네. 근데 자기가 펜션을 밀어놓으면은 현재 세법으로는 그 60세라고 제가 생각해 59세 반인데 60세 이전에 돈을 끊을 적에는 얼리비드로서 페널티 물어요. 10%. 그런데 60세 넘어서 받기 시작하면은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녀들은 많이 받죠. 처음 미국 왔을 적에는요 하이에스트 텍스 브라켓이 79%세였어요. 그래서 그때 곤스 선수 누구죠? 그 사람이 일평생에 내가 처음 받는 돈인데 그 89%다 79% 세금 내라는 말이냐. 우선은 그것이 50%로 떨어졌습니다. 50%로 떨어져 갖고서 그때 뉴욕 그 자이언트 코르백하고 그러던 이름 저도 예? 자꾸 잊어먹어지는 그 친구가 그 위닝에서 받을 적에 텍스 브라켓이 50%였어요. 그것이 또 이제 운동선수가 제일 이걸 나비합니다. 떨어져 가지고서 지금 6% 내려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널 인컴 36.5%에다가 거기다 또 서차지가 붙어갖고서 지금 39.6% 좀 서차지가 붙는데 그렇게 해서 시대 인컴 텍스 하면 한 45% 뺏겨요. 많이 뺏깁니다. 또 무슨 질문 있으세요? 그럼 오늘 이만치 하고
졸아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